안녕하세요. 마데테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한 그들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저희가 기르는 아이도 어떤 사랑의 결실이고 또 가족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쵸? 어떤 부부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스러운 결실, 결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혹은 동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요즘엔 리즌으로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결혼을 굉장히 어려운 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결혼 상담 꽤 하고 상담하고 공부할 때도 많이 케이스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많이 다루시는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장애 혹은 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아기와 싸움, 이분 정상적인 가족도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님 장애우를 가진 가정도 많은 가족들은 아이 때문에 그냥 참고 삽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가정들도 여러분 있으세요. 음, 양육비라고 그러죠. 차일드 서포트만 받고 남편은 떨어져 나가고 그 싱글맘 혼자서 기르시는 가정을 여러 번 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리지 자체, 결혼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특별히 스페셜 니즈 있는 아이, 장애,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제가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베이스의 아티클은 미국의 페런츠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거로 베이스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은 직장을 쉬거나 혹은 그만두고 아니면 부부 다 그만두고 아이한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국은 그나마 좀 나아요. 보험 제도가 있어서 계속 그 보험으로. 그래서 그 개인이 들어가는 돈이 그래 그나마 적은데 한국은 그 많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장애인 연금도 나이가 지나야 받는 거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저 부부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기 쉽습니다. 아이한테 포커스 하느라고 서로 간에 그 아내와 남편 간의 그 관심이나 이런 게 무척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뭐 일반적인 그 가정의 그 카운셀링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 페런츠라는 잡지에 있는 글을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에게 시간을 내줘라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단어들을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 혼돈과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하이에요. 정상인 부부도 아이를 기르면서 굉장히 아규먼트와 스트레스가 많은데 특히 스페셜 니즈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조금 더 합니다. 왜냐면 잠도 잘 못 자죠. 테이크 케어 해야 되죠. 어떤 경우는 24시간 아이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스파우스가 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여분의 아내나 남편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만약 이것도 테이크 턴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주말은 내가 쉬었으니까 당신이 쉬든가. 오케이, 당신이 하루 종일, 뭐, 공휴일 같은데, 남편이 직장을 안 나가면, 좀 그거는 하프해서 와이프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수다를 좀 떨고 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배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스파우스가 하는 일이 에브리데이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 매사 껌껌껌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뭐 빗자루 들려고 그러면 그거 했으니까 그 다른 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남편도 뭐 그거 하지만 내가 할게. 네가 하면 어떻게 그건 못하는 거잖아. 뭐 이러고 이제 이런 등등등의 사소한 아규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억셉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가 하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3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달리 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번 된장찌개 끓일 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육수 베이스를 해놓고 다 넣고 그 다음에 재료 넣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료를 볶아서 넣는 것. 지역마다 동네마다 부모님의 손길마다 배우고 자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페셜 니즈를 키우는 그 장애 우를 키우는 저희들 같은 가정은 그걸 억셉트하지 않으면 매번 사사건건이 거의 그 뭐라 그러죠? 다이나마트의 갑자기 그 선이에요. 다이나마트에 나와 있는 불타는 선이에요. 항상 불이 타서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그 지글지글 끓면서 점점점 위험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뻥!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면 안 돼요. 서로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거 갖고 따지고 시비 걸면 터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엄마, 남편과 아내는 팀입니다. 무슨 골?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골이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이 가지면 집을 몇 평 가고 아이가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저희도 정상에는 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이 아이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가서 dogfight, 전투기를 모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에 맞게 우리가 푸시를 하고요. 격려도 하고요. 야단도 치고 또 그 아이를 격려하게 해서 뭐 그 아이가 원하는 것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둘째 아이는 사실 말만 해라입니다. 다른 기대치가 거의 없어요. 일단 이 아이가 건강하고 말해서 소셜리, 사회에 나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된다예요, 저희는. 둘째 아이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장애, 우리가 지금 테이크하는 스페셜리, 특별한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팀입니다. 이 팀워크가 깨지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혹은 정상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스해서 이 아이를 만들어놔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집에서 해야 할 가정의 의무를 나눠 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데요. 보통은 엄마들이 다 집에 있고 아빠들이 일을 하러 가잖아요. 사실 저는 이걸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애 뭐 여자이면 엄마가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저희 집은 남자애라 제가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커요. 이게 정신적으로 만 문제 있고 어떤 그 브레인에 관련된 어떤 사회성에 대한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좀 부족하지만 신체적 그냥 언니 피지컬만 얘기하면 정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요. 어느 순간 엄마랑 사이즈가 똑같아졌어요. 신발은 엄마보다 더 큰 거 이제 곧 신을 것 같고요. 제 엄마랑 똑같은 신발을 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을 나누지 않으면 둘 다 번아웃 됩니다. 집에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에 엄마는 쉴 수도 있고요. 꼭 집안에 설거지 뭐 이런 거는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번아웃 되고 싸움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치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차 안에 데리고 가고 병원 가고 이거 사실 엄마도 되게 부딪혀요. 딸이라도 주중에 병원 어퍼이먼트, 치료실에서 치료센터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니 번아웃 그리고 본인 쉴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보통 그러니까 쉴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친척, 그 다음에 뭐 시댁 어른, 뭐 처가댁 어른들한테 다 알려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컨택이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면 혹은 친척이면 더 좋은데 만약에 없으면 친구라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 됐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혹 아이가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커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또 친척들, 동기들하고 내보내서 그들에게 또 같이 테이크케어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집안에. 그래야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shrink down 됩니다.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번아웃 되죠. 그 다음에 절대 상대방이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상대방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의 크기는 늘어나고 행복, 기쁨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폭탄을 갖고 있대잖아요. 누구 하나 터지게 돼 있어요. 누가 얼만큼 그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끝에 다 와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쇄작용이에요. 하나가 터지면 또 두 번째도 크게 터집니다. 근데 터지면 누가 데미지를 먹느냐? 물론 결혼 라이프도 데미지를 먹지만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돼요. 상대를 용서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 오늘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를 안 했어. 그래?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래, 괜찮아. 뭐 빨래를 안 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 뭐. 와, 우리 남편이 저렇게 입구를 다 드럽혀놨네. 그래, 괜찮아. 치우면 되지 뭐. 치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let it go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그리고 서로 용서해줘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 대해서 내 기대치가 아닐지라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방법이 스스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하면 이것들이 좀 무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크라 그러고 휴머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담, 재밌는 농담. 뭐 클리어 조크라 그러고 더리 조크도 좋습니다. 부부가 웃을 수 있다면 웃는 조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개그 프로도 같이 보고 서로 같이 웃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메리지 라이프가 그렇게 건조하거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해서 그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서로 기쁘고 좋아하는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로맨틱이나 육체적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번아웃 됐어요?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성적인 attractive, 성적인 만족,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트 그려놓고 초콜릿 그런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들, 사랑스러운 분위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으려면 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쭉 나열한 거 있죠. 용서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불평 안 해야 되고 서로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고요. 등등등이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로맨틱한 겁니다. 그 사랑스럽고 그 성관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내 남편, 이 사람은 내 아내. 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육체적 관계는 이만큼 해줘야지. 또 이것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발런티어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룸을 항상 마음의 한쪽 구석에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프라이어티는 아이지만 내 스파우스도 세컨더리 프라이머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1. 네, 벌써 11번째인데요. Make time for yourself예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들이 사실 시간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랑 학교 가는 날 빼고는 거의 뭐 하루 24시간 거의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온라인 스쿨 가면 오후 2시 끝날 때까지 온라인 스쿨하고 끝나면 뭐 간식 만들고 또 때로는 저녁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그리고 잘 때 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쯤 저희 아이가 일주일에 2번 요즘 코비드 때문에 2번 가는데요. 그때 학교 가는 시간 4-5시간 돼요. 그 안에 이제 저도 책도 보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생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책도 보고 이런 이제 아티클들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린 아티클들도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것도 썸머리 해보고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런 시간 갖습니다. 이게 저한테 엑싯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have an outlet이에요. 어떻게 나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글을 읽고 사진 찍고 사진 편집하고 이러는 게 제 엑싯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도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듭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제 생명 같기 때문에 성경 보고 그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은 못 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시간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 스트레스 캄다운 되고 그러면 저한테 어떤 그 에너지 차지가 되는 거. 방바닥에서 뒹구셔도 돼요. 뭐 갈 데가 없으면 방바닥에 뒹구시는 거죠. 뭐 뒹굴어서 요즘 와이어리스 차징이잖아요. 그 뒹굴면서 차징하는 거죠. 뭐 방바닥 충전. 그래서 나를 충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립 그렇게 이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만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 아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엑서사이즈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의사들 만나서 정기적으로 체크업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을 좀 주무셔야 돼요.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중간에 깨지 않는데 한동안은 새벽 1시에도 깨고 새벽 3시에도 깨서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돌아가면서 아이랑 자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체가 불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소아마비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뭐 중풍 뭐 여러 가지 장애를 집에서 있으면 사실 깊이 잠들기가 힘듭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서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짬나시면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저는 아이 픽업하러 가서 차에서 30분 잘 때도 있어요. 좀 일찍 가서 거기서 잘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자면 깊이 잠들 것 같고 그래도 학교 앞에 차 대놓고 차 안에서 자면 그래도 정신은 조금 깊이는 못 자도 이렇게 살짝 잠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서로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맙다라고 해주시면 그게 어떤 진정으로 전달됐지 그냥 립 서비스여도 좋아요. 수고했다고 고생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그 메리지 라이프가 건전할 거라고 봅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아이들 기울이나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제 마다테스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